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9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두 정상 간에 체결된 9월 평양 선언과 그리고 그 부속 합의서라고 볼 수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합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특히 그 평양 선언에 담겨졌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그 관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 합의에 있어서의 이후에 우리 한국 국내에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그 평양 선언에 대한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자 하면 너무너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상대방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국가로 인정할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뭐 헌법적으로는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일단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즉 상대방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러한 교류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또 거기에 맞는 속도로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북한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에 비춰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북한 관계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과연 그 속도, 방법, 규모면에서 적절한 것이냐 그것은 많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북한과의 교류 또는 뭐 갈등 해소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추진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 추진하는 과정, 뭐 속도, 특히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까지 정치 군사적으로 수많은 갈등 관계,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그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매우 아쉽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여러 매체에서 뭐 구체적인 그런 평양 선언과 그다음에 남북 간 군사 합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여기서 다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 군사 합의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협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쟁점은 그것입니다. 이 군사 합의 그리고 이 평양 선언에 담겨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합의가 이러한 평양 선언 그리고 군사 합의만으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 여부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어떤 심의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떠한 일방적인
추진이 되는 모양새를 취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 속도, 그것에 대한 속도와 방법 면에서 국민적 합의의 바탕을 둔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남북관계발전법은 재반 남북 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에 대한 어떤 절차, 과정, 또 방법, 효력 발생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적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약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반되게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그 규정 중에서 이 남북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간의 재반 모든 합의 중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거나 그 다음에 입법 사항에 관한 그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비준에 앞서서 국회 사전 비준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9월 평양선언 또는 그 이전에 판문점 선언은 이것은 그 성격과 그 형식에 있어서 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정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이고 그다음에 또 그것은 이제 통치행위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정한 그 남북 간 그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남북 간 합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말하는 그 남북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을 거쳐서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그런 내용 그리고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러한 평양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이미 두 정상 간에 이미 서명이 된 거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군사합의는 다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이 규정하는 남북 간 합의가 되는 것이죠. 남북 간 당국 간의 합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국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어야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군사 합의는 남북한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는 이것은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간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 합의에서 규정된 여러 내용들이
이것이 우리 한국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기존의 법률과 또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법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에 앞서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준 동의 절차에서 만약에 국회에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북한 내부적으로 그러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남북 군사 합의는 내각의 승인, 우리의 비준 동의에 해당하는 내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북한 조약법에 따른 중요 조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그 북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남북 간의 비준 동의 그리고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남북 간의 비준서, 남북 군사 합의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을 해야 그때서야 남북한 간의 그 합의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돼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군비 통제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 군사 합의는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 문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국내 언론 보도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서관의 말은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남북관계 발전법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이고요. 반드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던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청와대의 의중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거쳐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부속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회의 통제,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또는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어떤 야당이 이러한 남북군사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정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절차의 이행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야당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그런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명확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겠다. 국회는, 야당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어 덧붙여서 그런 또 2032년 이제 그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평양 선언에서 합의를 했는데 아마 이후에는 남북한 당국 간의 이와 관련된 남북한 대표단 아마 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인데요. 이 합의도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분명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 2032년 올림픽 개최에 관련해서 이 준비를 위한 남북한 간의 기구를 또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재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이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에 관해서는 특별법 제정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을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이러한 점을 유의를 해서 이러한 남북군사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올림픽 공동 개최에 관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의 어떤 자료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를 철두철미하게 아주 조목조목 꼼꼼히 심의를 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 한국에게 이 국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다라고 하면 그것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군사 합의 그리고 이후에 있을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합의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봤습니다.